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운 상황이냐 하면 처음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끝나고 너희한테 얘들아 함수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내용을 좀 가리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점을 극점이라고 해서 얘들아 극대랑 극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훈련을 어느 정도 했어. 근데 사실 극대극소를 배운다는 거 그 자체 안에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적인 측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미분이라는 게 얘들아 사실상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은 건데 언제 꺾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니네가 그러니까 중3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집중해가지고 배웠냐 하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할 때 꼭지점이 얘들아 어떤 점이어서 꺾이는 점이 되겠지.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너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을 꼭지점. 그런데 미분에서 말하는 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극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너희가 이제 강의에서도 내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파악하거나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는 측면이 fx가 얘들아 0을 만족하는 교점 중심의 얘들아 그래프로서 해석을 할 때가 있고 f-x가 0이 되면서 얘들아 부호가 바뀌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극점 중심의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면 중3 때 2차 함수 배웠던 것 중에서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주면 이건 a의 x-알파, x-베타라고 너희가 세팅을 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쓰게 되면 이거는 교점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너희가 이제 극점 중심으로 했던 게 뭐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꼭지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사실 중3 때 이제 이걸 표준형이라고 했고 우리끼리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를 인수분해형 그러니까 두 개가 얘들아 입장이 다른 거야 얘들아. 어떤 똑같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얘들아 그리는 거. 근데 2차가 아니라 3차, 4차 그래프를 그린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조건에 맞는 3차, 4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관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단원의 사실상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그릴 때 맞아, 극대와 극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극대, 극소는 그래프와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내가 뭐 지난 시간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었는데 니네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 니네 아마 이제 극대, 극소 강의에서는 좀 나와 있지.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는 얘들아 증감표라는 걸 그려가지고 사실 너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자, 이 증감표라는 건 사실 나는 뭔가 문제를 풀 때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증감표를 그린 지가 얘들아 언젠지 기억도 안 나. 한 10몇 년 동안 맞니 얘들아 내가 한 32살이니까 고 한 이때부터 하게 되면 한 14년 지났잖아 얘들아. 14년 동안 얘들아 내가 처음에는 나도 증감표를 좀 그렸겠지만은 거의 얘들아 증감표라는 것은 뭐 그릴 필요가 없게끔 너희가 훈련이 돼줘야 되는 거야. 특히나 이제 수2에서는 그래프가 3차, 4차가 이제 공부해보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 봐봐 우리는 궁극적으로 증감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리지 않고 그래프 개념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뭐 그래프를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얘들아 작년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내신에서 수행평가 같은 데서 얘들아 3차, 4차 그래프 그리는 그런 수행평가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수행을 좀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이제 증감표를 꼭 그려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그래프여서 암산으로 그려지더라도 증감표를 너희가 이제 서술형에다가 좀 그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니까 증감표를 얘들아 그릴 수는 있어야 돼. 알겠어 얘들아? 뭐 실력이 높아져서 그릴 필요 없이 얘들아 훈련이 되더라도 그릴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의 목적은 증감표를 얘들아 뭐 그릴 수 있지만 생략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자? 함수의 그래프 3차, 4차를 잘 그릴 수가 있다. 맞니 얘들아? 그릴 수 있다면 요번에 너희가 복습해온 것 중에 하나가 그 함수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너희가 그럼 그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에 활용해서 실근을 몇 개 가질 거냐, 뭐 2개 가질 거냐, 3개 가질 거냐, 뭐 1개 가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게 되는데 자
자, 봐보자 얘들아. 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따질 때 있잖아. 만약에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한번 줘볼게. 모든 실수로 줘볼게. 그럼 3차 함수가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주게 되면 3차 함수는 한없이 올라가니까 최대값이 뭐 무한대, 그러니까 없는 거지. 맞니 얘들아? 최대값은 한없이 커질 거니까. 최소값도 얘들아 한없이 작아질 거니까 최소값도 얘들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할 거니까. 4차 함수는 얘들아 한없이 증가해. 이쪽도 한없이 증가하니까 최대값은 얘들아 무한대가 될 거야. 최소값은 극소값 두 개 중에 작은 녀석이 얘들아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낼 때 정의역을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문제가 얘들아 낼 게 별로 없어. 얘들아 최대 최소값을 너희가 다 구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뭐 무한대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문제가 나오거나 할 때 이렇게 얘들아 fx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이제 어떻게 되냐. 어차피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일단 따지게 되는 거니까 연속인 거는 얘들아 당연한 거니까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값이 어떻게 되니? 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강의 봐온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잘 봐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치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fx가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fx를 A부터 B까지 자른 거야. 구간을 얘들아 좀 잘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항상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자를 수 있겠지. 그린 후에 A부터 B까지를 자른 모양이 너희가 지금 화면에 보는 모양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잘 봐봐. 이게 컴퓨터가 아니니까 얘랑 둘 중에 큰 놈이 최대값 되는 거거든. 둘 중에 큰 놈이. 근데 최소값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요 점이랑 애매하잖아. 얘들아 서로 높이가 똑같은 건지. 우린 컴퓨터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게 얘들아 실제로 얘들아 이게 정말 얘가 더 얘들아 높은데 얘를 더 낮게 그릴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자 봐봐.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베타에서 얘들아 극소값을 가질 때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점 극대값과 FB 중에서 둘 다 구해야 돼. 극대값과 FB를 구한 후에 그 녀석 둘 중에 큰 녀석이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아 둘 다 구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A 양 끝점 중에 A라는 점과 여기 B는 거 있지 얘들아 극소값 둘 다 구해서 둘 중에 작은 녀석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너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지.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라는 것도 사실상 어떤 최대 최소의 내용이 많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봐봐 너희가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3차든 4차든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뭐 그리는 거 정도는 너희가 할 것 같아. 내가 오늘도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렸다 치는 거야. 그리고 A부터 B까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큼 잘라. 얘들아 그래서 양 끝점과 극값들을 얘들아 비교해서 큰 놈이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다. 니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극대가 최대라는 소리는 아니야. 얘가 최대일 수도 있지만 얘가 최대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극대는 최대가 될 확률은 좀 있겠지. 얘들아 극대가 최대인 경우도 문제에 좀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근데 극대를 너희가 최대의 개념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고 극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극소값이라는 말과 최소값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극소에서 최소가 될 수도 있지만 A에서 이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최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대부분의 문제에서 너희가 오해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문제에서 여기서 최대가 되게끔 참 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기는 해. 왜냐하면 수투에서 기껏 얘들아 극값 구하는 거 가르쳐 놨는데 여기에서 최대값 구해버리면 문제가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극대에서 최대가 되게끔 내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극소에서 얘들아 최소가 되는 경우가 얘들아 많게 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극대는 최대인가? 극소는 최소인가? 이렇게 좀 착각하는 얘들아 경향들이 있어.
너희가 이렇게 오해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 내가 만약에 이제 자 봐봐, 문제가 닫힌 구간으로 줄 때도 있지만 열린 구간으로 줄 때도 있어. 됐니 얘들아? 그래서 열린 구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치자. 양 끝점이 제외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어떤 문제에서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얘들아 극대값 하나만 존재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구간에서 극대값이 한 번만 존재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극대값이 얘들아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최대값이 지금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얘들아. 근데 혼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극대와 극소가 최대랑 최소랑 얘들아 같은 말인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공부해온 첫 번째 주제가 함수의 얘들아 최대 최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높은 점과 낮은 점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제 몇 개 좀 풀어줄 건데, 풀어주는 이유는 최대 최소를 가르쳐 주려는 이유도 있지만 니네가 이제 선생님은 그래프를 저렇게 좀 그리는구나 이런 내용도 좀 보라고 내가 너희한테 한번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너희가 490번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는 뭐시니 얘들아 진간표까지 그려가지고 내가 좀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거 대비도 좀 해야 되니까 진간표를 한번 내가 좀 그려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자, 닫힌 구간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하여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극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 fx가 언제 꺾일까? 3차니까 2번까지 꺾이거나 아니면 안 꺾이거나 극점을 2개 갖던지 안 갖던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꺾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하지 말고 내가 극값의 존재 유무 존재한다면 어디서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얘네들아 6을 여기 묶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x 더하기 2에다가 얘들아 x 마이너스 1 이렇게 너희가 써줄 수가 있는 거고, f-x가 이렇게 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진간표를 먼저 얘들아 한번 해볼게. 진간표를. 자, 진간표는 너희가 이제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가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점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표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표 그려주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진간표는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점점점 마이너스보다 작은 구간, 여기 점점점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구간, 1보다 큰 구간. 얘들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 얘들아.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구간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으니까 여기 내가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해봐봐 얘들아. 그럼 6에다가 마이너스고 얘들아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지. 부호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도함수가 부호가 플러스구나. 자,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의 숫자 임의로 하나 대입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음수 나오는 거 확인되지. 여기 도함수 부호가 음수구나. 자, 여기는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니까 얘들아 100 같은 거 넣어봐. 100 같은 거. 양수 나오지 얘들아. 부호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수구나.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구나. 누가? f의 x가. 됐니 얘들아? 자, 혹은 나는 지금 숫자를 넣어서 부호를 찾았어.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우리가 2차 함수는 너무나 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럼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혹은 뚫었구나.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썼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너희가 이제 함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증간표를 완성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증가하다 감소하네, 혹은 너희가 여기에서 뚫었네, 극대값을 갖겠네. 풀에서 마로 변하니까. 그럼 극대값이 무엇일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함수값을 구해줘야지 되겠지. 근데 여기다 넣어야 돼 얘들아. 여기다가 y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24에다가 더하기 3.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 23 나오지 얘들아. 여기가 23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한번 넣어주시면 얘들아 1 넣어주시면은 5에다가 3 더하면 8에서 12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너희가 진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도함수가 이거인데 진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서술형이라든지 수행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들아 여기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23이니까 여기다 내가 적어놓을게. 마이너스 2,23 극대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몇이구나. 1,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얘가 fx인데, 맞니 얘들아? 요 fx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니까 딱 여기부터 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달래. 그럼 1보다 2는 오른쪽에 있을 거야. 2가 여기 있을지 2가 멀리 있을지 몰라 얘들아. 2가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는 능력이 첫 번째고, 그린 거를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구간만큼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너희가 잘라주시면, 잘 봐 얘들아. 양 끝점 포함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잘려. 여기까지 잘려. 자, 지금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끝점보다 극대점이 더 커 보이니까 그냥 너희가 최대값이 23인가? 라고 풀 수가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건 모르는 거야 얘들아. 얘가 얘들아 x는 2가 뭐 이런 데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컴퓨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3차 함수가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최대값은 얘 아니면 얘에서 최대니까, 맞니 얘들아? 극대값 23이랑 요 점도 구해줘야 되니까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게 되는 거야. f2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2를 한번 넣게 되면 16에다가 얘들아 12를 더하게 되지. 근데 24를 빼고 얘들아 3이 더해져. 여기 28이니까 24 빼주면 4에다 3 더하니까 7. 요게 2,7밖에 안 됐네. 맞니 얘들아? 7보다 23이 더 크니까 최대값은 23. 근데 지금 같은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우리가 내가 고민할 거 없이 마이너스 4밖에 없겠지. 극소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너희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진간표 혹시나 얘들아 좀 이렇게 안 그려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 얘들아 복습하면서 진간표도 한번 그려서 너희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시냐 얘들아, 이게 얘들아 최대 최소에서 가장 이제 메인 문제여서 내가 한번 좀 풀어봤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를 딱 줘버리게 되면 490번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온 문제들을 얘들아 좀 보게 되면 91번도 그렇고 92번도 그렇고 얘들아 어떠니? 그래프를 그냥 줬잖아. 얘들아 아예 줘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이제 3차 함수 최대 최소 하나 구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92번에서 4차 함수 최대 최소 한번 해주고, 93번은 조금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92랑 93까지는 그냥 질문이 있던 없던 내가 좀 풀어줄 테니까 자기가 본인이 맞았더라도 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조금 아까보다 빨리 풀게 얘들아. 자, 위에 거 미분하시면 f-x가 12의 x 3승의 마이너스 24의 x제곱 더하기 12의 x니까 12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래서 너희가 이제 12의 x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들아 진간표 그리는 거 그냥 생각할게 이제. 자, 도함수가 이건데 0에선 뚫고 얘들아 1에서는 접하는, 여기가 1이고 얘들아 여기가 0이 되는 게 이게 지금 f-x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1에서 못 뚫었어.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또 플러스가 돼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봐봐.
이렇게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나서 너희가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0에선 극소야. 0에서는 극소인데 봐봐 여기 몇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여기 0이야. 여기가 0. f-1은 0이잖아. f-1은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줘야 되거든. 근데 또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얘가 아니라 꺾여버렸으면 극대가 될 뻔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y는 fx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본인이 얘들아 이게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극대곡선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그래프를 좀 그려주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얘들아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빨간색으로 좀 잘라줄게.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2도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것도 몰라 얘들아. 지금 그림은 너희가 이렇게 좀 그려주게 되면 빨간색만큼으로 fx를 잘라준 거지 얘들아. 잘라준 거. 그러니까 뭐 사실 얘는 문제에서 준 거니까 우리가 얘들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문제에서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르려고 했으니까. 알겠어? 뭐 이렇게 질문 나온 거 보면은 왜 다 친구간을 왜 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알 바는 아니지. 뭐 문제에서 풀라고 준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에서 최대일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거야 얘들아. 이게 최대인지 이게 최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니? 내 높이의 차이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최소값은 반드시 여기서 최소인 건 확실한 거지. 맞니 얘들아? 이건 뭐 다른 어떤 애가 비슷한 애가 없으니까. 여기가 0,1이니까 최소값은 얘들아 분명히 S몰 N값은 1이 되는 게 확실한데, 이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는 모른다 이거야. 다시 말하지만 얘가 높아요 라고 너희가 대답을 해버리면 안 돼. 이 그림 컴퓨터가 그린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f-1이랑 f2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f-1은 3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18 이렇게 나올 것이고, f2는 얘들아 16에다 3 곱하면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 플러스 얘들아 24 더하기 1. 그럼 이게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6 해주면 얘들아 8이니까 여기가 9밖에 안 되지. 얘들아 이게 9밖에 안 돼. 맞니 얘들아? 얘가 얘들아 마이너스 1,18이었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더 사실 구해보니까 얘가 더 높았네.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18이 되니까 18 곱하기 1 해서 정답이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정답이 18. 이렇게 너희가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차 하나 보여줬고 그 다음에 4차 하나 보여줬고 그냥 쉽게 풀었던 친구들이야 보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힘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 관점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 나 그래프 증가표 생략한 거 알겠지 얘들아? 증가표는 이제 솔직히 서술형 평가나 뭐 나중에 이과 애들 수리 논술 갔을 땐 증가표를 좀 써야 되는 거 외에는 문제 풀 때 증가표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 이야기 한번 해봤고, 자 93번을 한번 좀 봐볼 건데 얘들아, 493번 요게 얘들아 이게 개인차가 좀 있어. 내가 요거는 01 RPM을 좀 띄워가지고 너희한테 좀 보여줄 건데, 여기에서 아이고 잠깐만, 고1 때 배웠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사실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어줘야지 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거라.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여기 부분이 좀 이제 좀 힘든 친구들은 얘들아,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힘든 친구들은, 자, 봐봐. 내가 이제 이그젠플 한번 내볼게. X축이 이렇게 있어서 Y축이 여기쯤에 있다 치자. 자,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그래프가 어떤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1,1인데 여기 뻥 뚫려서 1,2라는 점이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자,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건 정의역은 뭐든 실수이구나, 치역은 2보다 작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볼까? 얘들아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얘들아 y가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리는 데 있어서 너희가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얘들아 굉장히 얘들아 그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많이 까먹은 상황이다 라고 좀 봐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거야 얘들아. 고1 때 개념을 잡고 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게 힘든 친구들은 오늘 즉시 얘들아 그 창 거기 보시냐, 니네 그냥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맨 위에 강의 하나 뜨는 거 보이지 얘들아. 정의역과 치역 내용 설명 중요하다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지. 53분 46초짜리 이거 좀 보이는 거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 봐야 되더라. 정의역과 치역을 만약에 너희가 모른다면 반드시 좀 봐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얘들아. 이거는 모르면 좀 많이 심각한 거다 얘들아.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잘 봐 얘들아. 내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너희가 정의역과 치역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너희가 이제 523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볼 건데 x제곱 더하기 2x 같은 거 우리가 t로 치환하거든. 뭐 치환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 거니까. 그럼 얘네들아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t가 돼. 잘 봐 얘들아. 이게 봐봐 y는 이 함수를 그린 건데 식을 쓴 건데 y가 t야. 그러니까 y의 범위가 t값의 범위란 말이야. 근데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함수의 치역이 뭐가 돼?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이거든.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치환하는 순간 너희네들아 t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겠구나. 치환을 못할까봐 얘들아 너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했을 때 너희가 t값의 범위가 이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거든. 그 치역이 1 이상이니까 t값이 얘들아 1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이 조건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내가 아까 전에 띄워준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거 이해가 돼 있어야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힘든 친구들은 얘들아 창규의 RPM 0523부터 0524, 0525, 0526 이건 고1 RPM인데 얘들아 너희가 검색하면 문제가 다 뜬단 말이야. 그래서 수2에서만 하지 말고 이것도 너희가 같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 사실 얘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1 때쯤 놀다가 고2 때쯤 돼가지고 얘들아 정신 차린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너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정의역과 치역이 된다면 523번 같은 게 되는지 523번 같은 문제를 너희가 얘들아 풀 수 있다면 그냥 뭐 이 문제는 완전 게임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 되게 쉽게. 근데 어차피 치환할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t야.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아니라 2, 마이너스 2니까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이겠구나. 너희가 치환했을 때 이렇게 너희가 잡아줄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잘 봐더라. 내가 2차 한번 다시 그려볼게. 여기 제가 치환을 했는데 여기 x가 2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x값 범위를 0부터 4까지로 줬단 말이야. 그럼 0과 4는 얘들아, 그러니까 0과 4는 2로부터 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됐니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 거야. fx를 자른 거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얘를 t라고 놨는데 이 2차 함수를 0부터 4까지 자른 거야. 그럼 내가 얘들아 지금 오른쪽에 얘들아 빨간색으로 내가 그린 거 있지. 빨간색 부분의 치역이 뭐가 돼? 여기가 얘들아 몇 콤마 몇이니까 2 콤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얘들아 0 콤마 몇이니까 2잖아.
그래서 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란 말이야. 치역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아 이게 t값의 범위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t로 치환을 해보니까 여기서 t값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t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t의 3승 마이너스 12t 더하기 1.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얘들아 2 사이에서 구한다. 이렇게 너희가 그 범위를 좀 바꿔줘야지 되겠지. 그러니까 실수하는 친구들은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0부터 4 사이에서 이렇게 구해버리는 이제 실수를 한단 말이야. x가 0부터 4 사이라 그랬지 t가 0부터 4 사이라 그런 건 아니잖아. t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란 말이지 얘들아 이 문제는. 그래서 너희가 이 과정, 바꾸는 과정이 고1 수학이 많이 필요해서 좀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봐주고. 자 이거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2니까 어떤 얘들아 풀마 2에서 극대극소 같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얘들아 2가 되겠지. 그래프 그려주면. 근데 그 녀석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버리니까 어때? 이거는 뭐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같이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준 게 무슨 값 되는 거야? 최대값.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최소값 몇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2 넣어준 게 무슨 값 되는 거야? 최소값. 이렇게 라지 m과 스몰 m을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93번은 본인의 해당되는 얘들아 복습을 좀 완벽하게 해야 니네께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돼야 너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유형의 얘들아 어떤 거야? fx를 정확하게 주지는 않은 거지 너희한테. 이게 문제 보니까 왼쪽은 fx를 딱 줬으니까 일단은 그려놓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뭐 94번부터 막 이런 거 봐봐. 이거 어떻게 그려 얘들아? 그릴 수가 없잖아 얘들아. 맞니 얘들아? 이거 뭐 그릴 수가 일단 정확한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제 정확한 그래프는 그릴 수 없지만 이런 조건들, 야 최소가 1이래,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3이래,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A 값이라든지 B 값을 좀 정해줘야 되는 최대 최소를 살짝 얘들아 좀 응용한 문제라고 좀 봐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문제는 내가 얘들아 95번이랑 그 다음에 이제 97번이랑 해서 두 문제 정도 좀 풀어줄 테니까 94보다 4가 너무 쉬워서 95랑 7을 좀 풀어줄 테니까 야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얘들아 답을 맞춰왔든 뭐 아니면 너희가 사전에 예습으로 내가 얘들아 문제 풀어놓은 걸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왔든 간에 다시 한번 보면서 너희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번외로 선생님이 진짜 진간표 안 그리는구나. 알겠니 얘들아? 도함수. 왜냐면은 이제 수투에서는 뭐 3차 미분하면 2차인데 우리 2차는 다 그리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3차가 익숙해지면 4차 미분하면 3차인데 3차도 얘들아 다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자 봐보자. f-x가 3a의 x제곱 마이너스 12a의 x. 그럼 이건 3a의 x를 묶어주면 x 빼기 4. a가 양수래.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0이고 4야.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얘들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0, 여기가 4. 이게 지금 이제 fx 그래프 개형이야. 됐니 얘들아? 여기가 0,b인 건 알겠지만 여기에 얘들아 4, 하게 되면 조금 계산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은 0보다 왼쪽에 있고 2도 얘들아 여긴가에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색깔을 좀 바꿔줄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최대값. 무조건 최대가 뭐야? 극대일 때 최대지. 됐니 얘들아? 여기가 0,b거든. 0,b. 최대값이 3이니까 내가 b를 3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b가 그래서 3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잘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최소값이 얘들아 마이너스 13이래. 최소값. 최소값은 잘 봐. 얘랑 둘 중에 누가 최소인지 몰라.
너희가 함부로 얘가 더 아래에 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얘들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최소일 거야. 자, 봐보자 얘들아. fx는 ax 3승 마이너스 6ax 제곱에 b가 3 나왔어. 그럼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7a 더하기 3이고 f의 얘들아 2를 구해주시면 너희가 8a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24a니까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이야. 둘 중에 작은 녀석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a가 양수니까 맞니 얘들아? 이 밑에 게 더 작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7a보다 마이너스 16a가 더 작겠네.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13이라 이 소리구나. a가 1이구나. 그래서 a는 1, b는 3 해서 더해주면 너희가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됐니 얘들아? 그려놓고 상상한 이것도 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유형과 비슷하게 일단 그려놓고 상상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최대값은 극명하게 얘였는데 최소값은 둘 중에 모르니까 우리가 둘 다 구해봐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베이스는 그래프를 그려놔야 이제 그려놓고 눈으로 보면서 좀 풀어줘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일단은 뭐 그렇고 얘들아 밑에 97번도 한번 좀 풀어줄게 얘들아. 97번 그래서 97번 한번 봐보게 되면 그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한 것 같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니? 1과 3에서 뚫었어. 1과 3에서 뚫었으니까 fx 그래프 꼬라지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3. 증가함수 없이 바로 0부터 2 사이에서 0부터 2 사이에서 그러니까 0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거고 2도 얘들아 반드시 여기에 있는데 최대값이 6이래 얘들아. 최대값이 6이니까 반드시 최대값은 극대일 때 몇 나와? 극대일 때가 맞네. 얘가 6이라 이 소리네 얘들아. 극대값이 6입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니네 이 그래프를 보면서 f-1은 0이네. 근데 f- 얘들아 3도 0이네.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뭐 여기다 1 넣고 0 나온다 3 넣고 0 나온다 연립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너희가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1 넣어서 0 나오고 3 넣어서 0 나오니까 그래서 너희는 오케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럼 3 넘어가면 얘가 1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자, 두 군의 곱은 3분의 b니까 b 값은 바로 9구나. 그러면 fx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에 9x 더하기 c인데 아까 얘들아 왼쪽에 그림 봐보시게 되면 1,6을 지납니다. 극대값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1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1을 넣어주시면 6이 나옵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이제 계산하면은 C 값이 2가 나오게 되니까 C가 2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fx가.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최소값 구하래 얘들아. 최소값을 지금 구해달래. 됐니 얘들아? fx는 이미 얘들아 우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얘들아.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제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지워버릴게 얘들아 여기는. 그래서 fx가 이렇게 뭐 있는 건데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그럼 최소값 우리 맨날 하는 거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최소일 거 아니냐. f0은 2 f2는 얘들아 f2는 뭐 2 넣어야 되니까 8 마이너스 24에 18에 2니까 얘들아 내가 28에서 24 빼니까 4가 나오지. 그럼 2가 더 작잖아 얘들아. 최소값은 2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가 뭐부터 그려? fx 개형부터 그리고 빨간색만큼으로 자르지 그치? 닫힌 구간을 자른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일단 여기까지가 너희가 봐온 거에 대해서 얘들아 이제
그 최대 최소 활용은 내가 여기는 풀지 말라 그랬을 거고 일단 나는 너희가 다른 거 안 말해 3차랑 4차랑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는 거야. 마치 고1 때까지 좀 친해진 좀 2차처럼 3차 4차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잘 그려지게끔 너희가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고 해서 그 어떤 애들아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극대 극소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지. 언제 꺾이는지를 중심으로 그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한번 보고 온 상황에서 내가 유형 10번과 11번을 한번 복습을 해봐서 여기까지가 얘들아 함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얘들아 함수 그래프의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복습이다 라고 너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뒤에를 여기 좀 펴라 얘들아. 여기 좀 펴놓고 니네 막 많이 부담되는 거 아는데 너무 이제 그 멘탈 나가거나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니네 지금 봐봐 함수의 증가 감소는 어느 정도 너희가 해결이 됐을 텐데 극대랑 극소 배우고 나서 얘들아 최대값이랑 최소 배우고 지금 얘들아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활용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봐왔을 거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복습을 쫙 해줄 건데 얘들아 이거 한 다음에 너희한테 얘들아 꽤 충분히 시간 줄 거야. 일단은 뭐 다음 시간까지는 그냥 얘들아 뭐 복습 그냥 해오는 거 RPM 그냥 한번 쭉 풀면서 너희가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굉장히 얘들아 다지는 시간 뭐 이번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그 다다음 시간까지 얘들아 내가 이제 새로운 진도는 정말 뭐 적분해서 정말 뭐 소소한 거 이런 거 좀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계속 이거 다지는 시간 줄 거거든. 뭐 부정적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뭐시니 얘들아 그러니까 시간 꽤 있어 얘들아 한 며칠 동안 그냥 극대극소도 다시 하고 너희가 이제 오늘 좀 복습 강의도 다시 보고 방정식 부등식 복습 강의도 다시 보고 오늘 계속 이제 좀 할 거니까 그 다음에 RPM도 한번 다시 한번 좀 풀어주고 알겠니? 그러니까 좀 다지는 시간을 줬을 때 이게 또 사람 마음이 또 숙제가 딱히 딱 뭐 이렇게 좀 복습이 숙제니까 안 해도 티가 안 나잖아 그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잘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다 이것들아. 그래서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이건 최대 최소보다 훨씬 더 빡센 거니까 아무튼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은 니네가 이제 방정식의 활용과 이제 부등식의 활용 여기가 이제 뭐 두 가지가 좀 비슷한 테마로 좀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 고1 때도 얘들아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 사실 고1 때도 수학 상에서 얘들아 이게 좀 나오거든. 내가 좀 보여줄 테니까 좀 봐봐 얘들아 고차 쪽에서. 그래서 니네한테 어디 갔냐 얘들아 뭐 이런 거 나와 얘들아.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612번부터 한번 봐봐봐. 이거 뭐 중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근이 모두 실근이다. 뭐 서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근이 아무튼 실근이다. 614번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다 이 소리지 얘들아. 실근이 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실근이 하나구나. 혹은 너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실근이 하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수투 입장에서 너희가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이래. 맞니 얘들아?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근이 모두 실근인 거야? 뭐 되게 많지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실근이 3개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들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이 없어야 되니까 612번에 얘들아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근이지 이런 거 중근 X축이랑 이렇게 만나도 중근 물론 이런 거 3중근 있지 얘들아. 3중근도 중근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좀 풀 수가 있긴 한데 고1 때는 얘들아 뭐 3차 함수 그래프 그린 거 배운 거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614번 같은 거 한번 보여주면 이게 실근 하나만 갖고 허근이 2개구나. 그러니까 중근 없이 얘들아 실근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조립제법으로 너희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 여기 얘들아 마이너스 1에 3에 마이너스 3에 0에 0에 얘들아 k에 마이너스 k가 이제 0 되니까 이게 x 더하기 1에 3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k 이렇게 너희가 써줄 수가 있어야 되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실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반드시 두 허근이니까 이쪽에서 판별식이 뭐 해야 돼? 0보다 작다. 그러니까 고1 때는 얘들아 이런 문제처럼 조립제법을 가지고서 얘들아 실근의 개수를 따진 이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어. 알겠니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수투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얘들아 가미가 된 문항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얘들아 배우게 되는 방정식의 활용은 조립제법 테마가 아니라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뭐 조립제법을 해서 실근이 몇 개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얘들아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인지를,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얘들아 사실상 이게 교점의 개수야. 여기다 내가 교점의 개수라고 써놓을게. 교점이 존재한다는 건 얘들아, 교점이라는 건 함수가 2개 이상이 있어야 서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교점의 개수라는 건, 자 어떤 문제는 너희한테 야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x축이 되는 거지. 야 fx가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니? 이렇게 너희한테 얘들아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얘들아 야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가 gx랑 어떻게 만나니?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수투에서 얘들아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상 얘는 되게 쉬워. 얘들아 오른쪽에 x축이니까 fx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 건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자 좌변이 fx고 우변이 gx인데 이건 얘들아 문제에서 준 대로 고지고대로 풀 수도 있지만 너희가 나름대로 넘겨서 풀 수도 있거든. 니네 아마 이번에 얘들아 문제 풀어온 것 중에서 좀 띄워서 보여줄게. 그냥 여기에서 어디가 그냥 여기 있으려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문제는 되게 자세하게 얘들아 좀 푼 그런 것들을 너희가 좀 봤을 텐데, 아이고 이게 아니네. 방정식의 활용인데 왜 여기 없지? 잠깐만. 여기서 이건 옛날 책이긴 해 얘들아. 여기 최대 최소니까. 니네 아마 보게 되면은 요 문제 있지, 요 문제를 내가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풀면 저는 fx랑 0과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fx는 0. 근데 내가 얘들아 k 넘겨서 야 거기 무엇이냐 그 fx랑 k와의 교점을 구하자. 그러니까 여기 fx랑 여기 fx는 다른 거야. 첫 번째는 이만큼 전체를 fx로 준 거고, 두 번째는 얘만 fx로 준 거고. 뭔 얘들아? 이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내가 얘들아 여기 fx랑 막 12x 더하기 ky와의 교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얘들아 문제를 풀기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좌변을 fx, 우변을 0으로 놓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여기 fx랑 k를 놓겠습니다. 여기는 fx랑 여기를 어떤 gx를 놓겠습니다. 이건 너희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이런 걸 적당히 변형해서 이런 꼴로 변형을 할 건데 fx와 gx의 꼬라지로 변형을 할 건데, 얘도 얘들아 그리기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고 얘도 얘들아 어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느 정도 좀 괜찮게끔 좌변과 우변을 적절히 얘들아 분배할 줄 아는 게 나중에 이제 최상위 문제를 맞추게 되는 그런 너희가 이제 뭐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 물론 수2에서는 얘들아 fx랑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일단 시작할 때 대부분이기는 해. 그러니까 니네가 아마 이번에 공부해 왔을 때 여기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y는 k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세 점에서 만나는데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하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얘들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게 돼서 내가 x, y 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세 점은 세 점인데 그 세 점이 얘들아 음의 실근 하나와 양의 실근 두 개를 갖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부호까지 따져줄 수가 있는 것이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일단 fx를 그려놓고 y는 k를 움직이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쭉 상황 자체를 한번 봐봐봐. 얘들아. 어떤 문제도 좀 나오게 되냐면 너희한테 어떤 fx 그래프가 있는데 이 fx 그래프랑 뭐 mx랑 어떻게 만나니?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뭐 내가 x가 0보다 클 때로 좀 한정을 할게. fx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막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근데 0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너희가 좀 잘라줘야지 얘들아. 0보다 클 때니까 이만큼이 좀 지워지고 여기가 뻥 뚫린. 그쵸 fx 그렸습니다. 근데 너희가 얘들아 mx를 한번 해석을 해봐. mx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m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들아 뭐 지금처럼 그려지면 안 만나잖아. fx랑 m이 0일 때도 안 만나. m이 0보다 조금 커져도 안 만나. 근데 m이 조금 더 커지다 보면 이게 접하는 순간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맞아 얘들아 원점에서 그은 접선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니? m이 좀 더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앞으로 계속 영원히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거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할 때보다 지금 접하지?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작아버리면 안 만납니다. 교점이 빵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풀게 되면 이게 fx랑 어떤 gx의 교점의 형태로 우리가 풀 수도 있는 거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좀 나오게 돼. 물론 이제 fx는 k인 게 이제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로 너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한번 너희가 보여준 거고 앞으로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거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으로 풀 것인지를 너희가 정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요령 같은 것도 너희가 한번 좀 이따 내가 문제 푸는 걸 너희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추가한 건 3차 함수일 때 하필이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경우에는 너희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통해서 여기 오른쪽에도 그림 나와 있고 너희가 아마 이번에 강의를 봐왔으면 3차 함수는 선생님 이게 지금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그래프 봐봐 그 교점이 3개인데 방정식의 시근이 3개인데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니까 이게 극대랑 극소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방정식의 실근이 3개입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이게 극대값과 극소를 곱해서 0이 나오면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여기는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니까 우리가 극대 극소 곱해서 양수가 나오면 실근이 얘들아 어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이제 풀어줄 수가 있고 3차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갖잖아? 극값을 안 가지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더라도 교점이 하나야. x축을 어디다 그리더라도 얘들아 3차 함수라는 교점이 얘들아 몇 개인 걸 알 수가 있어? 하나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극값을 갖지 않으면 x축과의 교점은 반드시 하나밖에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는 가져야 돼. 절대 거기 안 가질 수는 없단 말이야. 니네 막 이렇게 그려놓고 안 만나는데요? 뭐 이러면 너무 슬퍼져. 이 내려가다 보면 만날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3차일 때는 좀 특별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너희가 학습을 해왔는지 알겠지? 이제 본인들이 얘들아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미진하면 다시 한번 시청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 자체도 얘들아 부등식의 활용은 뭐 이런 거 너희가 이것도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증명하다 이런 걸 증명하면 뭐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얘들아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이런 거야. 나 최소값 구해보니까 걔도 0보다 크더라. 야 최소값도 0보다 크면 어때? 나머지 애들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문제를 푸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풀 때도 너희가 이제 아무래도 얘들아 이거랑 이거를 얘들아 좌우변에 F랑 G를 놓고서 푸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F에서 G를 빼버려. 그 다음에 우변을 0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야 f가 g보다 크냐? 그러니까 f 빼기 g가 0보다 크냐? 그 말은 너희가 이제 요 녀석의 무슨 값? 최소값조차 0보다 큰 거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등식도 방정식과 되게 비슷한 게 fx가 0보다 얘들아 클 때 작을 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fx가 k보다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g를 넘기지 않고 야 f가 g보다 크냐 작냐 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f인데 야 g보다 이렇게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게 돼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너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부등식의 활용 얘들아 방정식의 활용이랑 좀 유사하게 너희가 이제 좀 내가 문제를 한번 쭉 풀어줄 거니까 내가 대표적인 문제를 쭉 한번 풀어주면 너희도 따라서 한번 좀 풀어봐야지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시니 다음 시간에 또 질문 한번 쫙 받을 수 있도록 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 유형 1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뭐 이 상태 그대로 얘들아 풀 수도 있고 이 상태 그대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게끔 얘들아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뭐 첫 번째 문제니까 3차고 하니까 내가 좀 보여주게 되면 이 문제 그 상황을 너희한테 좀 보여주게 되면 그 나는 먼저 제일 이제 그 많이 푸는 풀이인 fx랑 k와 얘들아 교점 형태로 얘들아 한번 풀어볼게 이거를. 그래서 이제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랑 y는 k와 얘들아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나는 이제 y는 이거 하나 그려주고 y는 k를 좀 이따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 그럼 얘를 얘들아 미분하면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의 x가 되니까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여기가 0,2야 얘들아 0,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들아 우리가 2를 넣어주게 되면은 2,0이 지금 되겠네. 12에서 12 빼니까. 그 다음에 니네가 얘들아 y는 k 옮겨보면 뭐 y는 k가 이렇게 있으면 3점이잖아. k가 2가 돼버리면 2점이고 2보다 커지면 1점이고 0이 돼버리면 2점이고 0보다 작아지면 1점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 있다는 거 아니라 몇부터 몇 사이에 있다는 거야?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k값은 0에서 k값은 그 0에서 2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풀어주는 게 첫 번째 이제 유형이 풀이 방법이 되는 건데 자, 내가 이제 초록색으로 선생님 저는 그냥 fx를 이걸 못했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 이거랑 y는 0 얘가 x축이지 얘들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 미분하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이 그래프를 얘들아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0과 2에서 이제 그 값을 갖게 되는데 맞니 얘들아? 0과 2에서 그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0,2 더하기 k 여기는 얘들아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잠깐만 내가 아까 2를 잘못 넣었나? 내가 아까 파란색 풀이에서 잠깐만 파란색 풀이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여기가 아까 0이었고 얘들아 여기가 지금 몇이었어? 2였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0,2였고 얘들아 여기가 그 다음에 2를 내가 아까 여기다 놓고 삭제했구나.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래서 8에서 12 빼고 2 더해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얘들아. 2, 마이너스 2 됐니? 그래서 K가 얘들아 0부터 2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였는데 시작하고도 얘기 안 해주네. 치사하게 말 좀 해주시. 아무튼 간에 그 극소값을 아까 전에 잘못 구했어. 극소값.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거 풀이 좀 수정하고 이게 좀 잘못된 거다 여기가. 자 초록색 다시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초록색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얘들아 0,2 더하기 K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니까 어때? x축이 이게 지금 0의 x축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x축이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2 더하기 k가 양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얘가 음수니까 k는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k가 몇 사이가 되는 거야? 2 사이가 이렇게 좀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혹은 너희가 선생님 이게 극대값이 이거고 극소값이 이거니까 극대 극소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3차에서는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뭐 2차 부등식 풀어도 얘들아 너희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얘들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풀어봤고 이것도 너희가 만약에 얘를 그냥 뭐 저는 이 그래프랑 k-2 사이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0,0이야. 여기다 0 넣어주면 0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 되는 거야? 2,8에서 얘들아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4야. 그러고 나서 y는 k 빼기 2가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는 y는 k 빼기 2거든? 그럼 k 빼기 2가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있으니까 2 더해주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얘들아 풀 수가 있다고. 근데 대표적인 건 이제 어떤 형태로 푼다고 얘들아? fx는 k의 형태로 푼다. fx는 k의 형태로 푼다. 라는 게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552번 같은 거 풀 때 너희는 많이들 이렇게 풀겠지. x 4승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12x랑 a와의 교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계산을 좀 생략할 건데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치면 a가 이런 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있는 극소값보다 커야 되고 여기 있는 극대값보다 그 사이에 있어야 내실근. 근데 이거는 너희가 아니라 얘랑 이거의 교점을 구하려면 3차 함수랑 뭐 2차 함수가 아니라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너희가 이제 상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만 넘겨서 x 4승 더하기 4x 3승 마이너스 8x 더하기 제곱 더하기 28과 k 그러니까 얘랑 요거 사이에 실근 얘들아 하나가 되도록 맞니 얘들아 뭐 요렇게 너희가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됐어요. 밑에도 3차니까 뭐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요게 조금 이제 디테일해지는 게 얘들아 여기 문제지. 뭐 이렇게 뭐 3개는 3개인데 2개는 2개인데 뭐 음수냐 양수냐 라고 따지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만 할게 얘들아 너희가 얘도 이제 x 3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과 a 사이에 이제 교점에 얘들아 뭐 부호까지 따져주게 되는 거니까 얘를 그려주시게 되면 미분하시면 0과 1에서 얘들아 극값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x축, y축이 좀 필요해요. 맞니 얘들아 0,0 지나고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1인 거야. 됐니 얘들아? 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되는 거고 그것과 y는 a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그려지면 어때? 음근 하나와 2개 양근이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양근만 하나지 이렇게 되면 양근 1 하나와 음근 하나 지금처럼 그려지면 음근만 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보다 어때야 돼? 지금보다 조금 더 커야 되고 0일 때보다 어때야 돼? 0일 때보다는 작아져야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 사이다. 이런 거 좀 그림을 그려야지 양수근을 갖는지 음수근을 갖는지까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뭐 유형 3번은 내가 아까 유형 1번에서 극대극소 곱하는 풀이까지 해줬으니까 뭐 극대극소 곱한 뭐 부호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갖다가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유형 3번이어서 여기는 내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563번이 있잖아 얘들아 너희가 이거 잘 봐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접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x 3승 마이너스 11x랑
x 더하기 k가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약에 저는 이 상태 그대로 풀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아 x 3승 그러니까 요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1이야. 얘가 0 되려면 x값이 얘들아 풀마 루트 3분의 루트 1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극값을 두 개 가지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기울기가 몇인 거야?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k값 때문에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k가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분명 얘들아 뭐 할 때가 있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접할 때보다 좀 아래로 내려가야 세 점에서 만날 거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돼.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어? 또다시 얘들아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입장이야? 3차와 1차 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입장에서 푸는 거야? 아 그러면 보라색과 빨간색 사이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보라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어야 어때 얘들아? 세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럼 보라색과 빨간색은 얘들아 어떤 접선이니? 우리가 요 함수에서 기울기가 몇인 접선 구해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인 접선 두 개를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그럼 접점을 t, t3승 마이너스 11t. 자 봐봐 얘들아 이게 풀이가 길어진다고 멘탈 나가면 안 돼. 지금 우리 별거 하는 거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그 y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11의 t가 3t 제곱 마이너스 11의 x 마이너스 t인데 야 3t 제곱 마이너스 11이 기울기 1이라며. 그럼 3t 제곱이 12니까 t 제곱이 4니까 t가 풀마 2잖아. 됐니 얘들아? t가 풀마 2니까 여기가 얘들아 이제 2 콤마 어쩌고 나올 거고 요 점이 얘들아 마이너스 2 콤마 어쩌고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8에다가 22가 더해지니까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넣어주게 되면 8에서 몇을 빼는 거야 얘들아? 22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4란 말이야. 그럼 보라색 직선은 요 직선이 얘들아 누구를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 콤마 14를 지나니까 k가 16인 상황이지 얘들아.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은. 그 다음에 2 콤마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거니까 요 빨간색 직선은 k가 마이너스 16인 사이니까 어때? 주황색 직선에 얘들아 k 값이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6부터 k가 16 사이에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나는 어떤 fx랑 gx의 교점으로 너희한테 한번 풀어준 거야. 지금 gx가 직선이었고 너희는 k값 때문에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측면을 알고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근데 또 그냥 너희가 저는 그냥 이거 방정식 이거 푸는 건데 아유 1차 뭐 이렇게 좀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좀 풀겠습니다. 이렇게 x만 넘겨주시면 얘가 fx고 fx랑 ky와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x를 뭐라고 본 거야? x 3승 마이너스 12x로 본 거야. 그러면 뭐 똑같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거고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2고 2니까 여기 얘들아 마이너스 2 콤마 얘들아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뤄주면은 16. 여기는 2 콤마 마이너스 16. 그거랑 얘들아 y는 k. y는 k가 얘들아 이런 데 있어야 세점이니까 마이너스 16일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16일 때보다는 어때야 돼? 아래쪽에 내려가야 되니까 k가 범위가 마이너스 16부터 어떤 얘들아 이제 16 사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풀 수가 있어서 그냥 내가 좀 이렇게 풀어준 문제는 너희도 내 방식대로 좀 귀찮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런 것들도. 그래서 몇 개 뭐 564번을 풀어줄 건 아닌데 얘들아 보여주기만 하면 너희는 얘랑 그냥 풀긴 좀 힘들어 얘들아. 아무래도 얘들아 그 는 k, 는 0 아니면 는 1차 뭐 요 정도 선에서 문제를 풀게끔 바꿔주는 게 요령이라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에 3x 더하기 k랑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요만큼을 넘겨서 x 3승에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랑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구하겠습니다 라고 풀 수도 있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저는 마이너스 k 귀찮아서 뭐 는 k로 풀겠습니다. 이거 그린 다음에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y는 k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누구와 누구의 교점으로 볼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방정식에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본 입장이 되는 것이고, 다음 장 얘들아 가서 얘들아 유형 5번이랑 그 다음에 뭐시니 얘들아 5번부터 한 7번까지에 대해서 얘들아 내가 좀 짚어줄 거니까 요거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이거. 그래서 그 부등식 쪽에서 활용을 할 때도 얘들아 그 여기 이제 연이 유형 먼저 한번 풀어볼 건데,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아이디어가 뭐야 얘들아? 4차 함수 너희가 그릴 거야 4차 함수를. 근데 그 4차 함수의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도록. 이거 너희들 모든 실수로 줬네. 내가 처음에 오늘 강의할 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닫힌 구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어떤 구간을 얘들아 준다고 보면 돼. 구간을 안 줘버리면 최대값은 항상 무한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4차 함수는 얘들아 너희가 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도 최소값은 존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67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준 상태에서 그럼 내가 저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봐야 되겠구나. 그 최소값조차 0보다 크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한번 할 건데 얘들아 미분을. 그럼 얘는 4의 x-a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도함수가 일단은 x는 a에서는 극값을 가질 텐데 얘들아 이거 판별식 구해봐. a제곱에서 4a제곱 빼니까 이렇게 나와. 판별식이 0 이하야. 얘들아 판별식이 0 이하면 얘는 x축을 뚫지 못해. 맞니 얘들아? 우리가 극대 극소 배울 때 다 배워서 뚫지 못해. 더 이상 극값이 없어. a에서밖에 극값이 없는 거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4차 함수가 a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4차 함수가 a에서 극소니까 이거 그래프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4차가 a가 될지 아무도 몰라 얘들아 이거는. 근데 확실한 건 얘들아 어때? a일 때 최소라는 거. 4차 함수가 이렇게 유일한 극소값을 하나만 갖게 되면 a를 넣었을 때가 최소구나. 즉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 이게 최소인데 최소값만 0보다 크게 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클 거 아니겠니? 그래서 자 최소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3a의 4승 48 더한 게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해주면 부등호 바뀌어줘야지 돼. 얘는 a제곱 더하기 4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데 봐봐 얘들아 원래 부등식에서 양변을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 0일 수도 있고 이거 양수로 약분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꿀 건데 음수로 약분하면 부등호 방향을 너희가 또 바꿔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양수인 건 확실한 거잖아. a제곱 더하기 4가 양수인 건 확실할 거니까 약분해서 얘만 풀어주면 마이너스 2부터 a가 2 사이가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아마 요 유형은 그 너희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질문해보면 또 알겠지만은 뭐 풀어보고 질문해보면 알겠지만은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방금 마지막에 그래도 뭐 이렇게 4차 부등식 같은 거 푸는 게 좀 어렵지 않니? 얘들아 수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산이 힘든 것들 얘들아 얼마든지 질문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오른쪽 가서 얘들아 우리가 3차 쪽도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3차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가 이제 아까 내가 방정식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너희는 이 상태 그대로 풀라 그러지 말고 좌변 우변을 적당히 얘들아 이항시켜서 옮겨봐.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얘가 마이너스 K보다도 크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능하다면 얘들아 상수꼴로 만들어주는 게 문제를 풀 때 얘들아 가장 우리가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그려야 되겠구나. 얘를 그려서 이만큼 잘라. 2보다 클 때를 잘라. 그래서 이 녀석의 무슨 값을 구해? 최속값조차도 마이너스 K보다 크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서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0과 2란 말이야. 0과 2 맞니 얘들아? 0과 2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0 여기가 2인데 2보다 클 때만 잘라달래. 그럼 마이너스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가 이거 조금 이제 힘들어. 자 Y는 마이너스 K가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K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잘 봐들아. 지금 이 빨간색 자체가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뻥 뚫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요 직선이 여기 이게 딱 지나는 것까지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이 점은 제외돼서 이 빨간색 함수 부분 있지. fx 아까 2보다 클 때 자른 거. 우리가 잘린 구간이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잘린 녀석들은 다 어때? y는 마이너스 k보다 더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냐 얘들아. 요 점이 2 콤마 얘들아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들아 등호가 붙거든. 이 등호가 붙는 건 또 이제 수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등호가 딱 붙어서 지금처럼 얘들아 지금 왼쪽에 마이너스 k가 극소값에서 딱 접하고 있지. 맞니 얘들아? 그렇더라도 얘들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는구나. 이거 등호 때문에 이게 질문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4. 만약에 등호 안 붙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K의 최소값을 5라고 하면 안 되지. K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K가 4보다 크면 최소값이 뭐 4.1이야? 4.001인가? 4.0001인가? 최소값을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눈치상으로 봐도 너희는 이거 등호가 있어야 되니까 또 너희가 좀 이렇게 잘못 풀어놓고 이거 3번으로 찍지 말고 얘들아 K가 정수다 자연수다 조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등호가 번외로 등호 때문에 얘들아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73번이랑 해서 얘들아 몇 개만 더 해서 내가 좀 짚어줄 테니까 또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이런 걸 풀 때도 너희가 이게 f의 x가 gx보다 크거나 같구나.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뭐 3차가 2차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만 넘겨주면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k 이상으로 풀게. 즉 이거의 최소값조차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나는 얘를 이제 fx를 잡는 거야. 얘를 내가 hx라고 할게. 문제에 뭐 f랑 g가 있으니까. 자, h를 미분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6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 돼서 어떠니?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자, 얘들아 왼쪽 가서 그래프 그립니다.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그때 극소인데 근데 이 그래프를 2보다 클 때 자르거든? 2는 반드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얘들아 2라는 점을 포함해서 이만큼 잘려. 그러니까 최소가 언제야? 빨간색 최소 자체가 얘들아 어때? x가 2일 때 이 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2를 넣은 게 최소지. 그래서 너희가 32에서 2 넣어주게 되면 12를 2번 빼니까 얘들아 8 나오지.
최소값이 8이니까 8조차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8. 자, k가 마이너스 8 이상입니다.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풀어주시면 되고요. 넘겨서 얘들아 여기도 뭐 다 이제 비슷한 문제니까 내가 574번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 여기도 아마 뭐 앞장이랑 뭐 크게 유형이 다르지 않아. 그냥 나눠놓기만 한 거지. 조금만 참자 얘들아 요거.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봐보면 이것도 이제 이거를 2차로 놓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셔서 x 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 그럼 또 이거 그린 다음에 이거 fx라고 할게. 그린 다음에 뭐 자르겠지. 0부터 2까지 자르겠지. 자, 얘들아 어떻게 그릴지 언제 그 값을 가질지 보기 위해서 미분해 주시면 이거 풀마 1일 때지 풀마 1.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얘들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1이고 여기다가 얘들아 1 넣어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3. 근데 얘를 0부터 2까지 잘라주세요. 0이 여기가 있을 거고 2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닫힌 구간이니까 양끝점 포함해서 이렇게 얘들아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들아 어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 최소인 게 맞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데 최소값조차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k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k의 최소값은 3. 이렇게 너희가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문제를 좀 바꿔볼게 얘들아.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문제가 부등호가 얘들아 바뀌어서 나왔어. 부등호 바뀌어서. 그럼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 최대값조차 얘들아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게끔 바뀌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최대값은 어때 얘들아? 얘가 최대일지 얘가 최대일지를 모르지. 비교해 봐야지 되지. 자, 봐봐. 여기는 0, 몇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2,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게 되면 8에서 얘들아 6 빼고 1 빼니까 얘들아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2,1이야. 최대값이 지금 1이란 말이야. 최대값이 1. 그래서 최대값조차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 이하 부등호가 바뀌어 나왔으면 이렇게 너희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뭐 수식 보는 것도 얘들아 계산상으로 복잡한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좀 험난한 시기가 될 거야. 얘들아 니네 어렸을 때부터 뭐 배운 다음에 보통 뭐 활용자 들어가면 얘들아 굉장히 힘들지 않았니 대가리들. 근데 얘들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말로만 듣던 얘들아 미분에서의 활용이란 말이야.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니. 그치 한석아. 그래서 그 뭐시니 한석이 대가리 안 보이네 자꾸. 내 말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래서 좀 잘 보이게 좀 해놔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 내가 이제 기회를 너희가 여기 유형 몇 번까지였어? 여기 유형 7번까지였네. 유형 7번까지. 여기 유형 7번까지 정말 그냥 다른 거 안 말해. 정말 열심히 얘들아 이거. 여기서 다른 거 아예 안 낼 거야. 다른 거 아예 안 내고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 우리가 구했던 거 여기 최대 최소 여기 유형과 그 다음에 뒤에 얘들아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까지 싹 한번 정리해서 주말에 정말 다 풀어줄 테니까 알겠어 얘들아? 오늘 강의까지 참고해서 좀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 주말까지 근데 뭐 100%가 되진 않아 얘들아. 여기 단원이 또 계속 얘들아 해야지 니네께 좀 되긴 할 텐데 일단 주말까지 RPM 정도 제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